35년 동안 만화를 그린 그 선생님이 저하고 술을 먹다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준범아, 나는 만화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재능을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걸 위한 특정한 재능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프로페셔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재능이라는 허상에 대해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캠프에 오신 캠퍼 여러분, 저는 캠장을 맡고 있는 작가 이종범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연말이 돼가지고 지망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러 다녔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거의 무조건 재능 얘기를 한 번씩은 하세요. 재능에 대한 의심, 내가 재능이 있나요? 내가 웹툰 작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꽤 옛날부터 재능 도대체 그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약간 창작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자기 재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만화가를 꿈꾸긴 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웹툰 작가 데뷔를 준비한 거는 28살, 7살 이때부터거든요. 대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쯤 와서부터 데뷔를 준비했는데, 웹툰 작가 하고 있는 분들 도전 만화, 나도 만화가, 배도 이런 거 보니까 다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심리학과고 만화를 누구한테 딱 붙어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재능이 될까? 난 오타쿠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게 과연 직업 작가가 되기 위한 충분한 베이스가 될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되게 인상 깊게 영향을 줬던 문구가 뭐였냐면, 카드놀이를 하는 포커 플레이어들은 처음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 자기 앞에 딜러가 카드를 주잖아요. 그럼 이 카드를 놓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카드를 까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온 카드가 뭔지를 이렇게 쫙 본단 말이에요. 쫀다 그러죠? 보고 나서 그 다음 뭔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준비생들이 이 카드를 보지도 않고, 이 카드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최고의 페어야지만 나는 이 게임에 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맞는 말이네. 한번 내가 갖고 있는 패가 뭔지 보는 게 먼저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내가 웹툰 작가 지망생으로서 갖고 있는 패가 뭔가. 근데 이제 그림이나 스토리나 연출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주량이 진짜 세요. 술을 끝간데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되냐면, 새로운 사람들하고 편하게 인사하고 친구가 돼서 얘기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주량도 그러면서 같이 는 거였어요. 근데 이 능력은 사실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얼핏 보면 전혀 도움되는 카드페어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저의 시작이었거든요. 내 카드를 까보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데뷔를 해보자. 그때 제가 서점에 가서 매대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책, 하지만 웹툰 플랫폼에서 아무도 연재하고 있지 않은 컨텐츠가 뭔지를 봤더니, 그게 지식교양 전문 소재 중에서 특히 돈, 경제에 대한 얘기가 서점에는 항상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웹툰 쪽에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카드패를 이용해서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투자 관련돼서 막 가르치시는 책 쓰신 저자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투자의 여왕이라는 제 데뷔작을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화예요. 제 학생들이 재능 때문에 불안해서 와서 울고 있을 때 제 데뷔작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럼 빵긋 웃어요. 이런 사람도 잘 살고 있네 이러면서 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게 제 데뷔작인데, 근데 그렇게 그림도 별로고 연출도 별로고 캐릭터도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의 여왕이라는 만화가 바로 데뷔가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보다 만화 잘 그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데뷔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데뷔작 연재가 끝나고 나서 차기작을 연재하기 위해 준비할 때였어요. 데뷔작을 끝내고 나면 차기작을 좀 더 독자들이 많고 인지도가 좀 높은, 그리고 돈도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데서 연재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웹툰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2010년 2월이었어요. 데뷔작을 하면서 돈을 모아놨으니까 올해 연말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딱 준비를 해보고, 이랬는데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는 게 실패하면 그땐 다시 또 다른 플랫폼을 알아보거나 잠깐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이제 10개월을 잡고 연말까지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해에 2월부터 12월까지 7개의 작품을 거절당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음악 만화를 준비했다 그러면 작가님 죄송합니다. 뭐 호랑 작가가 구름의 노래라는 밴드 만화가 이번에 들어가서요. 다 그런 식이에요. 뭐만 하면 비슷한 작품들을 동료들이 다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월이 됐어요. 찍고 있는 지금도 11월이라 되게 스산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이 되게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11월이 됐고 원고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거절당하고 나면 제가 이 다음 거 준비할 마음에 힘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원고를 봐주던 형들이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가들이죠. 그분들이 이걸 보고 야 이건 되겠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는데? 이런 비슷한 거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웹툰에 원고를 보냅니다. 바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이제 포브스 선정 차세대 리더로 뽑히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 당시 김중구 대리 전화가 왔어요. 야, 내가 원고 보낸 거 잘 받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작업실로 찾아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웹툰 작가만큼 바쁜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웹툰 담당자거든요. 그분들은 너무 많은 작가들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보통 원고를 보냈는데 거절을 하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제가 가겠습니다, 작가님.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를 도와줬던 모든 작가 형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뭐래. 다음 주에 온대. 다들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벌써 약간 좀 빠르게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분들 돈으로 했어요. 그날도.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일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돼가지고 김중구 대리님이 오기로 한 그 시간에 그 작가 형들이 동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작업실에. 이제 마지막 딱 연재 결정 확정되고 나면 바로 이제 술 먹으러 가자고. 근데 그 김중구 대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딱 보자마자 야 이번에 보낸 원고 재밌더라. 근데 이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연재 못해.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온 걸까? 전화로 하든가 메일로 하든가. 너무 제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거든요. 당연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무도 말 못하죠. 어떡하지 쟤? 그럼 왜 온 걸까요? 그분이 그 당시에. 알고 봤더니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제 동갑내기 친구 하일권 작가한테 차기작 하기로 한 거 원고 빨리 달라고 조르러 왔던 거예요. 그 김에 겸사겸사 저에게 이제 못한다는 말을 하러 온 거죠.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실이 있으면 이쪽 구석에서 이제 인기 작가들, 그 하일권 작가와 또 몇 명 작가들이 김중구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연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마지막 질문은 언제 들어가실래요? 이거예요. 너 언제 들어갈래? 이게 이 연재 런칭 날짜를 정하는 건데 그게 나왔으면 회의는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반대편 끝에서 1년 동안 제가 거절당했던 저의 작품들 소재를 적어놓은 수첩을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하나씩 넘기면서 이 작품은 이래서 거절당했지. 이거는 왜 퇴짜 맞았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중구 대표님이 나 이제 갈게 이러고 나가시는데 그때 제 수첩에 뭐가 있었냐면 뭐 원고, 시놉시스, 콘트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딱 한 줄만 쓰여 있었어요. 원래 그 한 줄 써 있는 건 말해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천재심리학자의 이야기 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쯤 되면 이제 정신이 나가거든요. 아무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가려는 김중구 대표의 등에 대고 형 천재심리학자의 얘기 어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김중구 대표가 저를 딱 보더니 너 심리학과였지? 네이버 웹툰에 전문 소재가 없는데 언제 들어갈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 얘기하는 순간을 그 당시 건물에 있던 작가들이 다 기억해요. 너무 인상적인 일이어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데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까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덕에 데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품 하나를 끝냈다고 이제 기고만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지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채 1년 동안 원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학 시절 내내 훈련받았던 첫 번째 무기, 저의 전공이 심리학인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돌아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심리학으로 돌아왔더니 바로 거짓말처럼 닥터 프루스트라는 저의 대표작이 연재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건물에 살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만화를 35년 그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연재 중이세요. 35년 동안 만화를 그린 그 선생님이 저하고 술을 먹다가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종범아, 나는 만화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재능을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프로 작가들 중에서 웹툰 작가, 만화가에게 필요한 재능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데 그걸 위한 특정한 재능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직업인들 중엔 없습니다. 프로페셔널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그 일을 안 해본 사람들만이 재능에 대해 얘기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누가 웹툰 작가라면 그림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망생들은 나보다 못 그리는 주제에 연재 중인 작가 한 100명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림 정말 이 정도로 그려도 되나 싶은데 프로 작가로 사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뭐 스토리를 잘 써야 되지 않나요? 그 재능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 스토리 작가랑 같이 일하는 스토리 안 쓰는 웹툰 작가도 프로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재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한테 누가 뭘 얘기해도 저는 그 재능 없이 독자를 상대하고 있는 프로 작가를 얼마든지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재능이라는 허상에 대해 매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프로 작가들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재능이 필요한데 나한테 그 재능이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뭘 써서 그 일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해보면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없던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번 원고를 해본 사람들은 내 만화에 댓글을 다는 독자를 상대해본 멘탈이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정해진 마감을 꾸준히 이어서 지켜야 되는 시간관리 노하우라는 카드가 추가되어 있어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가 하려는 카드에 못 보던 카드가 늘어난다는 게 저에겐 되게 큰 위안이었어요. 오히려 이 게임을 시작할 때 무슨 시드머니 같이 재능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갖고 있는 종잣돈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17년 동안 작가 생활하면서 매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진짜로 재능이 필요한 영역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꿈이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가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거야가 꿈이라면 그때는 재능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세계 1등이 꿈인 거잖아요. 그런 한정된 몇몇 상황에는 분명히 재능이 중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내가 재능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재능이 있어야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맞는 문장이죠. 클래식 음악과 엘리트 체육은 재능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도 이렇게 들려요.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업계다 보니까 투자한 돈만큼 벌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지 않나요? 전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그 직업을 갖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재능을 논해야 되는 순간은 상당히 멀리에 있습니다. 재능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생각보다 뒤쪽이에요. 웹툰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최고의 웹툰 작가가 되는 거. 매출 1위가 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만드는 거. 여기는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웹툰 작가가 된다는 그 한 가지,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그 자체의 사실에는 생각보다 재능이 관여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절대 희망 고문 아니에요, 여러분. 따스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더 고해상도로 정리해보라는 조언이에요. 당신 정말로 그 직업을 갖는 게 꿈이야? 그러면 재능에 대해서 고민하는 타이밍은 아직은 아니다. 혹시 당신이 원하는 게 그 업계의 탑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더 해상도 높은 문장으로 정리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들 너도 나도 재능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책임할 수 있는 얘기니까 저에게만 한정지어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웹툰 작가가 되기 전에 학원 강사, 대형마트 나레이터 모델,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수많은 아르바이트들에서 얻었던 것이 단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작가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도 있지만 분명한 건 과정 자산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과정 자산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할 때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명확하게 그 다음 산출물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본인이 했던 어떤 경험들이 새롭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몰 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몰시키면서 겪었던 것에 대한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모전 떨어졌을 때, 내가 연재 제안이 반려됐을 때, 아니면 어디 취업을 준비했는데 뭐 안 됐을 때, 그런 종류의 어떤 실패, 거절의 경험들을 그냥 누적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자산이 중요해질수록 실패 비용은 점점 더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재능론을 이쪽 입장에서 많이 바라보게 됐어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번의 고배를 마셔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마음이 꺾이는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막연할 때거든요. 막연할 때. 이게 될까 싶은 어떤 막연함? 내가 편집하던 영상 보다가 내가 쓴 곡 다시 한번 들어보다가 이 정도 재능으로 되나? 라고 고민할 때가 제일 마음이 꺾이기 쉬운 취약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디 약간 힌트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이런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